우리의 인생 운명은 도대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까? 인류 과학사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매우 충격적인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어떤 실험입니까? 결론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화제는 바로 60여 년 전에 발생하여 극히 큰 쟁의를 일으킨 새쌍둥이 실험이다. 사건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말해야 한다. 1961년 뉴욕의 한 병원에서 3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의 이름은 각각 바비, 에디, 데이비드였다. 그들은 거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새 쌍둥이이다. 그러나 그들이 태어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잔혹한 운명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그들의 부모는 세 아이를 동시에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 이때 권위적으로 보이는 아동복지기관이 개입했다. 이 기관은 과학연구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 세 쌍둥이 형제를 각각 3개의 다른 가정에 입양시켰다. 바비는 부유한 가정으로 보내졌다. 그의 양부모는 하나는 은행가이고 하나는 의사였다. 에디는 대학 교수인 양아버지로 중산층 가정으로 보내졌다. 데이비드는 사회 밑바닥에 사는 이민자 가정에 입양되었고 그의 양부모는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왜 이 세 유전자가 같은 친형제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세 가정에 보내야 하는가? 누가 이런 안배를 했습니까? 마쿠 주도자의 이름은 피터이다. 류바우어.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야. 1961년에 그가 하고 있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유전자와 환경이 인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세 쌍둥이 아이의 출현은 그로 하여금 절호의 실험 기회를 얻게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동복지관과 협력하여 이 안배를 하고 비밀리에 관찰했다. 실험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이 세 가정은 집집마다 나이가 같은 누나가 있어 세 쌍둥이 중 한 아이와 함께 성장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비는 부유한 가정에 들어갔고 그의 양부모는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 그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 이 가정에서는 책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각종 학습 기회와 과외 활동이 풍부하고 다채롭다. 바비는 어릴 때부터 지식을 추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우도록 격려받았다. 에디가 들어간 중산층 가정은 생활이 소박하지만 짙은 가족애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양부모는 늘 그에게 착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가족관계의 화목과 우애는 에디에게 낙관적이고 선량한 마음을 갖게 했다. 데이비드가 들어온 이민 가정은 집안의 경제 상황이 항상 빠듯하다. 그러나 가족 간의 관계는 친밀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잘 사귀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새 아이의 운명은 아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새 아이가 자라면서 그들의 운명은 천양지차가 생겼다. 바비는 부유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맨해튼의 사립학교에서 보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12살 때부터 금융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후한 환경하에서 그는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로웠으며 후에 월가의 최연소 기금경리로 되었다. 에디는 중산층 가정에서 짙은 학술 분위기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는 늘 자신의 인생이 어떤 힘에 의해 배치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늘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해했다. 밑바닥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데이비드는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자라 길거리 낙서에 관심이 많았다. 그곳의 생활은 연기와 화기로 가득 차 있지만 약간의 혼란도 수반된다.
17살 때 다윗은 싸움으로 투옥되었는데 이 경력은 그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출소 후 그는 문신사가 되었다. 뜻밖에도 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 아이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때의 운명 차이가 뜻밖에도 이렇게 컸다. 그러나 이 세 아이는 결국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비슷한 점이 없을까? 당연히 있지. 그리고 아주 많아. 그들의 외모는 매우 비슷하고 생김새는 거의 같다. 그들은 모두 운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체육 활동을 좋아한다. 그들은 모두 카페인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들은 모두 고소공포증이 있고 비가 오는 밤도 두려워한다. 그들이 성인이 된 후 좋아하는 여자는 같은 유형이다. 더 신기한 것은 그들이 19살이 되던 해에 그들은 뜻밖에도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유전자의 힘이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이 세 아이는 이미 전혀 다른 인생 운명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교집합도 없을 것이고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 즉 그들이 19살 되던 해에 이 세 형제의 운명은 또 한 번 중대한 전환을 맞이했다. 1980년에 바비는 한 대학에 합격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바비는 에디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바비에게 에디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바비는 에디의 이 친구를 따라 에디의 뉴욕 집으로 갔다. 바비와 에디가 만난 후에 모두 매우 충격과 흥분을 느꼈다. 이 두 형제가 서로 알아보는 이야기는 정말 기괴했다. 곧 언론에 알려졌고 신문사는 큰 폭의 보도를 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세 쌍둥이 중 세 번째 멤버인 데이비드가 뜻밖에도 외지에서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바비와 에디와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언론에 연락했다. 당시 언론은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사회 전체도 그들의 기괴한 경험에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조사를 거쳐 진상이 곧 세상에 밝혀졌다. 삼둥이 실험의 실체가 드러나 엄청난 윤리적 논란이 일었고 이 실험의 주도자도 혹평을 받았다. 이와 같은 실험은 앞으로 인류 사회에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잔혹하고 인류의 도덕 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이번 실험의 데이터는 더욱 소중해 보인다. 유전자와 환경은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어떤 요소가 우리의 운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삼둥이 실험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전자는 65%의 인격 특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우리의 성격 특징은 주로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성격은 어느 정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이 우리의 운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환경은 35%의 직업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공개된 실험 수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또 대량의 실험 수치가 있어 수십 년 후에야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세 쌍둥이 실험의 결과를 보면 유전자의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크다. 유전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선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 궤적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의 힘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환경은 마치 조각칼과 같다. 그것은 유전자가 다져진 기초 위에서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조각을 할 것이다. 환경은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특질을 확대하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유전자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유전자의 틀에서 유일무이한 개성을 드러내고 유일무이한 삶의 궤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유전자와 환경은 시종 상호작용하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이 충격적이고 기괴한 새 쌍둥이 실험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점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가 부여한 바탕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하에 유전자가 우리에게 설정한 운명의 궤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는 항상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현재 인생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용감하게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라. 제 채널에 구독하고 공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